그 다음에는 자, 내 종잣돈이 10배가 되면 자, 얘로 자, 요거 틀렸다. 여기에 이게 아니고 얘로 종잣돈 3천만 원이 3억이 되면 얼마 좋을까? 3억. 야, 3억. 3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봅니다. 3천만 원 있으면은 3억 정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 원장님이 들어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건데 그래도 교육삼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니까. 자, 18에 10036을 봅니다. 18에 10362. 예전에 우리 여기 실전 투자반 해갖고 이종실 교수님하고 저하고 조인을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수료생들을 보고 수강생 보고 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땅이 대지가 진례면에 대지가 234평인데 여기 지분해 놨어요. 해놨는데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라 해도 안 사더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추천해 줬거든요. 안 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땅을 쭉 봅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땅이 필지로 많아요. 조금 뭐 복잡해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기서 메인 땅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입니다. 요거 그죠? 129평 금액이 제일 큰 게 뭡니까 지금? 요놈 제일 크죠? 2억 7,200 그죠? 이게 이제 제일 땅이 큽니다. 416에 20 해가지고 노는데 자, 이리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빚은 짜들 많아요. 14억 막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림을 퍼뜩 보니까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 자,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퍼뜩 한번 보세요. 돈이 되겠는가? 자, 처음부터 봅시다. 이거 뭡니까 이거? 뭐 꺼진 같기도 도로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뭐 도로에 차가 좀 뭐 심했던 것 같고. 자, 요거 봅니다. 요거 보면은 자, 이 땅은 이래요. 요거는 다른 물고기가 필요 없는 거고 주로 이 땅은 요 빠른 거 있죠. 요거 하고 요건 또 지부이니까 요 빼겠습니다. 요거는 빼고 요것도 빼고요. 그럼 메인 땅 요겁니다. 요건데 요 땅이 이제 메인 땅인데 중요한 땅이 요거 조금 빠지고요. 요 조금 빠지고 이게 상업지입니다. 요까지는 준주거 요거는 상업지고 이래요. 절반은 여기 하나로 마트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길도 좀 물었어요. 요거도 이제 경매 같이 놓은 겁니다. 요까지도 놓고 여기 조금 빠지죠. 나머지 여기 이제 쓸만한 땅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데 대강 보면요 하나로 마트가 있고 주로 막 이쯤 됩니다. 아까 여기 이제 지분 있는 거고 주로 막 이 정도 땅이 됩니다. 이 정도 땅이 좀 됩니다. 되는데 자, 이거를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도로 조금 물린 게 있고 요거는 전체고 뭐 이래요. 그래서 용도 지역도 주로가 상업지역이고 준주고 용도 지역이 좋아요. 이게 땅을 보니까 용도 지역이 어떤 용도 지역은 여기 있죠. 토지용 계획을 누리니까 좌측 절반 왼쪽은 준주고 오른쪽은 일반 상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도 지역이. 그래서 용도 지역도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준주거죠. 준주거. 그죠? 준주거. 서로 이런 접촉이죠. 그러다 준주거입니다. 그래서 땅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쪽이 준주거고, 그죠? 지금 이리 되는 것 같아요. 열이 막 되어 있어요. 땅입니다. 자, 요거를 안 사.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낙찰 한번 받아볼까 싶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로로 들어있죠. 도로. 지금 도로로 물리가 있죠. 자, 잘 봅니다. 자, 이 선이 이게 도로를 물렸다고 이게 막 꺼난 겁니다. 이 선이. 그죠? 꺼놨고, 그 다음에 요 보면요. 감정서를 보면은, 자, 잘 보면은, 요 점선이죠. 점선. 이게 지금 땅이 이렇거든요. 이쯤 됩니다. 이 도로로 이리 연결되면서 도로 안에 막 들어있는 땅이에요. 이게 원래가. 지금 요금이 되고, 이 도로 안에 막 들어있는 이 땅에. 상업지하고 준주하고 섞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를 도로가 우리 장기 미집행 시설이 금년 7월 달에 이게 다 해지가 되죠. 그렇죠? 도로 같은 거는 없애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김해시를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1번 물어봤습니다. 요거 보상해 줍니까? 요 안에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10년이 넘었고 지금 2020년 7월 1일에 전부 다 장기 미집행. 그죠?
전부 다 공원이고 뭐고 해제해 주라 되어 있죠. 해제해 주든지 보상금을 주든지 알아서 해라. 정부에서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요거를 보상을 해주는가 해제가 되는가 요번 7월 1일 달에 7월 1일에 되는가 이런 물어봤더니 보상은 안 된대요. 그러면은 보상 안 해주면 해지는 언제 시주노? 요번 7월 1일 달에 가면 이거 다 해지해 주나? 이러고 봤어요. 해지도 안 된대요. 그럼 문제 된다겠네. 이게 2001년도 9월 1일에 지정했다. 도로로. 그러면은 20년 넘는 애가 2021년 9월 1일 때야 해지가 된대요. 2020년. 그러면 내년에 9월 달에 해지가 된대. 그럼 해지가 되면은 땅이 괜찮죠? 그죠? 도로가 아니고 일단 도로를 물고 이렇게 막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좋다. 그럼 내년 보상은 안 돼도 내년 그러면 보상금 크면 한 5억 나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안 된대요. 그럼 1억. 자, 이게 잽니다. 요 2등에 여기 저 69만 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69만 원. 끝번에 69만 원 이거예요. 그였는데 떨어 옆에서 누가 더 썩어 들어 앞에서 누가. 그죠? 할 수 없어요. 이건 들어오면은. 자, 그런데 이제 보상은 아닌데 좋다. 그러면은 도로를 풀어주냐? 그럼 풀어주는데 언제 풀어준다고요? 2001년도 9월 1일 날 지정했기 때문에 2021년 9월에 도로를 풀어준대요. 그때 20년 돼가니까. 그러면 푼다. 좋다. 풀면은 감정평가 정했어요. 자, 제 아는 우리 제자가 있으니까 요거 도로를 풀어준다 하는데 요게 하나로 마트에 옆에 있는 이 도로인데 요거를 풀어준다 하는데 풀어주면은 가격이 어찌 되는 교수님 15% 돼야 돼. 15% 꼽혀래. 그럼 5억이다 하면 얼마입니까? 5억 곱하기 15%. 5억에 10%뭐 6,500이가? 아, 7,500. 그러면은 내가 볼 때 한 6억쯤 될 것 같아요. 6억 정도. 6억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6억이 되면은 은행에서 지금 내가 이거를 뭐 3천 낙찰을 받으면은 물어봤어요. 또 은행에 물어봤어요. 요거를 낙찰을 이렇게 받으면은 요거를 낙찰 받으면 대출 얼마 해줄까 물어보니까 한 1억은 해주겠대. 1억은 농협에서 1억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한 3천 정도 내가 들어가겠구나. 자, 그런 마음 먹고 그럼 이자를 3천이면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한 9만 원 정도 이자를 주면 되겠다. 그럼 좋다. 그러면은 내년 9월 달 되면은 6억쯤 되면 돈이 급할 때 예를 아파트 대지권이 나왔어. 밑에 깔린 땅이. 돈이 한 3억 필요해요. 그럼 요거 가지고 대출해도록 하면 될까 안 될까? 6억 같으면 되겠죠. 한 4억이나 뽑아지겠죠.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대출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고 또 정 안 되면은 또 건축자 팔면 돼요. 팔아도 되고 지금 진례하고 창원하고 터널이 나오거든요. 터널이 나오는 입구라서 이 땅은 이거는 아주 좋아요. 땅은 아주 이는 건축업자들이 좋아하는 땅입니다. 지금 도청 뒤로 터널 주면서 앞에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아하는 땅이 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터널이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진례. 그래서 경남역 건너면은 이 경남 도청입니다. 도청. 그죠? 창원대학교 도청이죠. 이리 터널이 높이면은 여기는 아주 그래도 괜찮은 땅이에요. 그죠? 막히겠다가 도청에서 바로 이리 빠져나오는 지금 자꾸 개통하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터널 뚫자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땅이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이 좋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참고로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 부교재 봅니다. 전교재는 다 마친 것 같네요. 마친 것 같고 부교재 안한 거를 보겠습니다. 부교재. 자, 도습 요거는 임대 물건이다. 임대 물건요. 임대 물건인데 4월 6일 날 4시까지래. 언제입니까? 그럼 어제 지나갔으면은 낙찰이 됐든 되겠다, 그죠? 그럼 검색으로 잡니다, 검색. 검색은 이러면 됩니다. 간단한 거는 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번호. 알겠죠? 요 번호를 넣어도 됩니다. 20, 요 번호 넣어봅시다, 그럼. 온비드 가서, 자, 온비드 가서 번호를 제가 보내오니까. 몇 페이지죠? 자, 부교재 1페이지. 자, 번호 넣겠습니다. 여기 검색란에다가 번호 넣어도 돼요. 2020 마이너스 0300 마이너스 011627 011627. 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여기서 결과 넣어도 됩니다. 입찰 결과. 그래서 알아도 됩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유찰됐대요. 유찰. 그죠? 그럼 유찰되면은 또 이제 다음 주는 또 10% 또 떨어질 거라고 또. 일단 내용 보시다, 뭔 거.
도섬에 뭐 한단 말이지, 지금. 섬 안에 조그마한 이 이제 1, 2층, 요 건물을 빌려주겠다. 요거를. 그 이야기입니다. 빌려주는데, 요 보면은 건물이 한 50평 되는데 1년에 2,500 정도 받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 유찰이 됐고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자, 앞으로 감정선을 볼 수 있는데 데이터가 별로 없으면 항시 잘 기억하세요. 요거 해당 공고보기 요걸 기억을 잘 하세요. 해당 공고보기 다른 거 똑같습니다. 해당 공고보기를 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제일 밑에 첨부 파일이 나옵니다. 첨부 파일 요거를 꼭 봐야 돼요. 알겠죠? 해당 공고보기 그걸 기억하세요. 다음 첨부 파일 나옵니다. 첨부 파일을 보면 돼요. 제 공고문 봅니다. 뭐라 써놨는지. 그럼 요거 보니까 또 나올 거예요. 이거는 편의점인데, 그죠? 편의점인데 기간은 요거는 3년이에요. 어떤 거는 3년이고 어떤 거는 3년 플러스 3년이고 5년이고 5년 플러스 5년이고 1년이고 막 다 틀려요. 기간 잘 봐야 되고, 자, 면적 또 뭘 쓰는 거 잘 봐야 돼요. 용도가.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술을 팔면 안 되겠죠? 그죠? 술은 팔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될 것 같아요. 내가 본 게 커피 좀 되고, 그죠? 식당 되고 국수 팔고 이런 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년에 1차 연도의 금액이다 이 말이죠. 그죠? 2,500원 요거는 부가세는 별도로 내세요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 4시 가지고 오늘 개통했다. 개찰했는데 안 팔렸다 이 말이죠. 요런 거는 섬 안이라 쓰는 것 같아요. 요 섬 요 바닷가 앞에 같은 데는 벌써 팔렸어요. 지난번에 진해루에 보면은 그 2층짜리 진해루 아닙니까? 탑 있는데 그 뭐죠? 진해 그 뭐 중간에 좀 보면 그 바닷가 쪽에 뭐 건물 있고 장사하는 데 저기 뭐고? 그게 낙찰받아고 엄청 돈 벌었대요. 그쪽에. 진해루인가? 진해루가 있죠? 중간에. 진해 중간에. 그것도 공매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은다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그 참가 자격도 보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참가 자격은 참가 자격. 참가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참가 자격. 여기 있네. 참가 자격이 나오죠?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또는 개인 법인이다. 법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제주도 계신 분은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창원시, 진주도 안 되고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잘 봐야 돼. 그 요리된 것이 한 70%, 그냥 전국에 아무나 하도록 해놓은 거는 한 30%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부 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지자체가 또 저거 식구 감싼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자, 그 다음 또 부계조 봅니다. 또 빠진 거. 자, 부교재 1번은 봤어요. 1번은 봤고요.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은 합천구인데, 자, 봅니다. 공매가 아파트가 나왔대요. 이게 4월 8일이니까 지금 응찰하면 되죠. 지금 80%라서 그러는데,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합천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검사하다 보니까 공매에 아파트가 나왔더라. 합천에. 자, 요거 905 봅니다. 쭉 보니까 별 자료가 없는데요. 자, 일단 온비드 가서 봅시다. 온비드 가서. 구독선수 봅시다. 구독선 좋으니까. 자, 공매 1봅니다. 공매. 경남 어디입니까? 경남 합천군. 그죠? 합천군에 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아파트 나왔다 이 말이죠. 또 무슨 동네죠? 영청주. 예, 면. 영청리. 합천읍. 오케이. 자, 합천읍에 검찰이 나왔어요. 자, 얘로 여기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아마 유찰된 것 같은데. 전용이 15평 905인데 그러면 낙찰받아도 문제 없는가? 전국에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한번 봅니다. 자, 이 본게는 대지 건물이 15평입니다. 이 말도 그죠? 주거용 건물이고 합천에 있는 건데 경산 세무서에서 압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압류 세무서 20% 떠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내일 5시다. 그죠? 내일 5시까지 입찰을 마감하세요. 주로가 이제 수요일 5시입니다. 5시 마감을 하면은
개찰은 목요일 날 11시 하겠다. 매각 결정은 이게 프롬이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 딱 일주 뒤입니다. 매각 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는데 요 본게는 별 자료가 없어요. 조용조용해요. 조용조용한데 그러면은 이게 뭐가 여기서 보면은 자료가 없는데 항시 여기 보면은 우리 구독처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재산명세. 자, 요거를 봅니다. 재산명세를 봅니다. 재산명세를 보고 여러분들이 봅니다. 보는데 요 본건의 경산세무서에서 자, 요거 봅니다. 이거 요거를 항시 기억하세요. 압류재산 공유세.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경매에서는 매각물건 명의서 이런 겁니다. 성질이 똑같아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동사무소, 세무서 막 조사해가지고 답사해가지고 세입자 누가 있더라 다 조사해놓은 거예요. 체납액이 얼마고. 자, 요 보니까 배분요구 종기, 우리 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15평인데, 그죠? 대지권 지분은 또 비슷하네. 자, 905다 말이죠. 쭉 갑니다. 요 보니까 사람을 은씨를 만났대요. 근데 체납자 은씨다 그런 거 보기에는 이거는 체납자 크면 이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은씨를 만나서 물어본 게네 알리고 배분 요구 안내 통지서를 주고 물어본 게네 임대차 없이 혼자 살고 있다더라.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럼 이러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임대가 없다. 집주인이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전세 있다 없다 지금 없다 이 말입니까? 소유자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은씨가 이제 소유자가 왔는데 전입일자가 2005년도 1월 11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은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보면은 쭉 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임차인은 지금 없네요. 그죠? 임차인은 지금 공란이에요. 공란이고 그 다음에 배분 요구 보니까 우리은행이 그죠? 우리은행이 이게 이제 건저당입니다. 건저당 주로가 은행이 많이 나와요. 은행이 나오면은 은행이 2010년도에 5,200 설정하고 2,600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 은행 여기 이제 말소 기준 등기를 보면은 거창세무서 꼽혀, 삼성카드 꼽혀, 그 다음에 하여튼 늦은 거는 무조건 꼽혀 치면 됩니다. 알겠죠? 늦은 거. 꼽히니까 아무 문제 없죠? 은행부터 다 소멸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유자만 사니까 여기도 조용 세 가지가 다 조용합니다. 그러면 조용하다 그런 것은 막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만 이제 은씨인지 아닌지 전입이 빠르니까. 왜냐 그러면은 우리은행 여신관리보다도 이거보다 전입이 빠른 요거보다 전입 빠른 사람이 하나 있더라. 아까 누굽니까? 은식 있었죠. 그럼 이 사람만 소유자인지 따지면 되겠다 이죠. 그럼 소유자 따지는 거 짭니까? 소유자 따지는 거는 건물 등기부를 보고 거기에 은 선생이 있는가? 자,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에 이렇게 보니까 소유자는 어디 있습니까? 갑구에 있죠, 갑구. 갑구에 보니까 이게, 대지권도 있다, 그죠? 대지권도 있고, 요 보면은 이제, 건물을 보니까,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표제부에 보니까 905인데 전유 부분이 15평, 전용 부분, 분양은 한 21평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 뭡니까? 15평이다 말이야. 요것뿐이 여기입니다. 15평이다 말이야. 그죠? 한 15평 된다. 건물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자, 그 다음 갖고 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은여사가 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소유를 받겠죠, 소유자가. 은선생이죠. 46년생 은여사입니다. 나라에 막 국에서 막 압류가 들어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소유자만 사는 거는 임금채권이고 국세고 법정기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주로 한 80, 70%가 이런 겁니다. 소유자만 사는 거. 그럼 문제 없어요. 70%는 없는데 이제 세입자 있는 게 이제 조금 골치 아파요. 은행 설정보다 먼저 있는 세입자가 1억이 있는데 받아가나 안 받아나 하는 거는 다음에 또 조용할 때 자주 달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만 요거는 하겠습니다. 요거는 낙찰 받아도 된다. 되고 그러면 온비드에서는 이거 어떻게 표시되는가 봅니다. 온비드에서는 그럼 이게 어떻게 표시되는가? 온비드에서 구독자 못 든 사람 많죠? 그럼 그 사람들 위해서 한번 봅니다. 온비드에서는 요 번호를 제가 넣어봤습니다. 넣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온비드에서 보기에는 조금 까끌어보 이게. 그죠? 일어났는데 요거 있어요. 요거 있고 지금은 이 자료가 별로 없어요. 지금 입찰을 하라 이 말이죠. 입찰하라. 8,960만 원입니까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렇네. 그러면은 이게 내일까지 응찰하는 말이죠. 내일까지 응찰하면.
그럼 응찰함 누르면 되고, 요거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별 자료가 없는데, 감면 평가서 있고요. 요거 입찰 단추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해 그런 거 있죠? 경매에서, 매합매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보인다. 어디 있습니까? 요 보면 있어요. 잘 보세요. 요 보면은 지금 물건 세부 정보를 보고 있고요. 요 놈을 눌러봐야 돼요. 알죠? 그럼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압류재산 정보 누르기 데이터가 없어요. 입찰 정보를 누르니까 자, 입찰 정보. 자, 요거 잘 봅니다. 구독션에서는 세 번째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요거. 그죠? 입찰 정보. 누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거? 뭐가 나오죠? 4월 6일, 4월 8일. 여기 이제 아까 그겁니다. 세무서 아까 구독션에서 갖다 놓은 거. 자, 보겠습니다. 공매 재산 명시해 그런 거. 명시해서 인쇄 눌러가지고요. 보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보고, 구독션 안 누르시는 분은 요게 눌러가지고 요거를 봅니다. 그럼 아까하고 똑같죠, 거의?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은씨가 살고 있더라. 뭐 내용은 아마, 자, 뒷페이지는 요거를 위에 거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요 보니까 빚은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은행에 2,600, 거창 세무서에 4,200, 이 말도 그죠? 삼성카드에 700만 원, 카드 많이 쓰시네. 세무서에 또 800, 그러면 주로 이 채권입니다. 그럼 얼마쯤 됩니까? 2,600, 4,200, 700, 800, 한 8,300 되네. 그죠? 그래서 그만 수입이 없으니까 그만 아마 지금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빚이 많지는 않아요. 참 안타깝다, 그죠? 빚이 한 50억씩 대비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조용, 이게 세 칸이 조용하면은 별 문제 없더라, 그동안에.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요거는.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게 지금 이제 처음에는 어려운 게 하면 안 되니까 쉬운 게 있고, 또 한번 봅니다.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광진구는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완전 막 코피가 터지요. 왜 터지느냐? 자, 아까 이거는 봤죠? 요거는 합천은 문제가 없는데, 광진구는 받으면 어찌 되느냐? 광진구. 요겁니다. 광진구를 6,200대 됐대요. 그죠? 3억인데 6,600만 원까지 됐대요. 자, 봅니다. 그럼. 광진구 중곡동에 뭐가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션도 봅니다. 구독션도. 자, 초기화 해가지고 서울에 검색하다 보니까 서울에 광진구에 뭐 검색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중곡동에까지네. 중곡동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뭐 나왔대. 공매가. 자, 그럼 이게 나왔는데 어디다 있나? 팔입 있나? 없죠, 지금? 왜 없지? 중곡동 4월 8일이면은 내일 아닙니까? 그럼 있어야 되는데? 저건 경매잖아. 예? 경매 아닙니까? 경매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경매구나. 아유, 잘못. 지금 저 보고 있는 게 공매로. 아니, 미안하다. 넘어지고 왔네. 자, 서울, 광진구, 중곡동. 검색. 자, 이러니까 이게 나왔어요. 20%. 아이고, 싸다. 그죠? 싸죠? 근데 뭐가 있으면 밑에? 자, 요거 조심해야 돼. 대항력. 벌써 대항력은 보기에는, 그 호랑이 선수님 자인이 뭐 2억짜리인가 있는 것 같다. 이 마음에 탁 새기면서 봅니다. 그럼 뭐 대항력 자인이 3천만 원 그러면 대길이죠. 자, 봅니다. 자, 눌리보니까 광진구 중곡동에 다셔야 되는데 대지가 뭐 6평이고 건물은 15평이고 성동 세무서에서 못 짜고 권리신고한 임차인에서 대항력 임차인. 어이구야, 호랑이가 한 마리 앉아있구나. 느끼면서 봅니다. 그걸 보면서 3,300인데 많이 떨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조용해요. 권리신고 대항력 임차인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럼 지금 뭐라고 합니까? 1억 3천이에요. 1억 3천. 그 말이죠. 1억 3천짜리가 뭐 전입 확정을 잘 해놨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억 3천이 2017년 8월달 다 외우면서요. 봅니다. 외우면서 요거를 잘 보세요. 설정일자에 2017년 8월보다 빠른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이 다 받아가나 싶은데 요거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 없고 뭐를 봐야 돼? 그러면 항시고 봐야 돼. 뭐 본다고요? 재산 명시. 그죠? 아까 온비드에서는 입찰 정보가 그것을 누려봤어요. 그럼 구독션에서는 일단 재산 명시를 누리니까 이게 나옵니다.
거의 99% 같아요. 저 온빛에서 보는 게나. 자, 요거 보니까 9월 2일까지, 요것도 기억할 필요 있어요. 9월 2일까지, 작년 9월 2일까지 배분 요구하세요. 그죠? 건물은 15평입니다. 뭐 이런 거다, 그죠? 자, 쭉 보는데, 김 씨가 전입이 돼가 있고 짜고 써놨는데, 보니까, 자, 이거는 김 씨가 전입이 돼가 있대요. 근데 요 날짜는, 자기가 방문한 날짜입니다. 이게 2019년 6월 달에 기준에서 본건에 김 씨가 되어 있다. 그럼 김 씨가 이게 보니까 미스터 김이 8월 달에 전입을 하고요. 전입을 하고 1억 3천이고 그죠? 구두 진술이다. 구두 진술. 그죠? 이것도 좀 애매하네. 구두 진술이다. 그다음에 이제 김현우가 그래놨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전입이 요 날짜고 확정이 똑같은 이 날짜인데 1억 3천인데 자기가 채권 신고하러 왔대요. 그럼 정확한 거죠? 1억 3천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배분 요구를 이거 잘 보세요. 7월 10일인데 9월 2일 잘했죠? 그죠? 잘했습니다. 9월 2일 마감인데 7월 10일에 1억 3천 있다고 자산관리공사 와서 이 친구가 전입 확정이 1억 3천 있다고 채권 신고를 하고 가셨대요. 그러면 정확한 거죠? 1억 3천이. 그러면 1억 3천을 다 받아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 보느냐 그거를 임차인 김현우가 1억 3천인데 배분도 잘했는데 건저당이 2018년도 4천만 했다. 그럼 이거는 몇 조 군번이 넣고 그 다음에 압류가 본게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건저당은 넣어도 상관없는데 요게 임금채권이 선순위죠. 자 임금채권은 무조건 선순위입니다. 무조건. 자 400만 원 선순위. 그 다음에 구청도 무조건 선순위 보세요. 구청도 4,400 요거도 선순위, 요거도 선순위, 5,580 요거도 선순위. 그 다음에 국민건강. 자 요 놈은 이 날짜 따입니다. 이 날짜가 뭐냐 그러면요. 이 날짜가 중요한데 이 날짜는 국민연금은 2018년 6월달이래. 법정기일이 납부기한이 2018년 6월달. 그럼 국민연금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세입자로 넣어줘요. 그럼 요거 5천원 큰 금이 당연히 빠져버렸어. 5,300원 필요 없어요. 요거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강주시청 이것도 빠르고 요거도 좀 빠르고 문제는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자 세무서 잘 보세요. 이게 압류일자는 9월달인데 2006 9월달에 그럼 아까 세입자 얼마입니까? 2017년도 뭐 해놨죠. 전입 확정이 되니까 넣었죠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세입자도 빨라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뭡니까 지금 법정기일이죠. 법정기일이 세입자보다 빠르다 넣었다. 세입자의 전입 확정보다도 2017년 8월 21일보다 법정기일이 이게 빠르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빠르기 때문에 4억 3,600이기 때문에 요거는 세입자 가져가기는 불가능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차의 경우에는 세입자 1억 3천을 내가 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문다 보면 돼. 간단한 이야기로. 그 금액을 문다 크고 낮춰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수령에 있으면은 차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4,300에서 1억 3천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 7,300이죠. 그러면은 2억 1,500인데 그것만 물어갖고 별 문제가 없다. 이게 만약에 3억 간다 그러면 요번 들어가면 돼요. 알겠어요? 자 다시 요번에 내가 4,500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1억 3천은 무조건 선순위 봅시다. 그러면은 요걸 더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1억 7,500을 내는데 2억 1,500이면은 서울이기 때문에 숫자가 개안할 수 있어요. 지금 한 2억 5천이나 2억 1천 갈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3억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시세를 몰라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접근해 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국세가 제일 조심해야 돼. 자, 국세하고 임금채권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때만 생각하시면 되고 선순위 세입자를 그냥 1억 3천이 선순위나 이런 마음 못 비면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1억 3천만 내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1억 3천 플러스 4,300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을 받아도 되고, 이제 금액이 지금은 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쭉 가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이게 예로 물어본 게네. 3억 가더라. 그러면 요번에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3억 가더라. 그러면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됩니다. 근데 가서 물어본 게네. 2억 5천이다. 그러면 이제 주판 나봐야 돼. 나는 1억 7,500이고 2억 5천이다.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있죠? 그럼 시세가 2억이다. 그러면은 안 들어가야 돼. 이해가시죠? 고려합니다.
자, 이런 건 자주 풀 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 그렇게 푸는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서울에 여동생이 실직했대요. 코로나19로. 그래서 검사하다 보니까 마곡동에 편의점이 나왔어요. 편의점이. 그러니까 뭐 응찰은 언제까지죠? 응찰은 4월 9일 날 4시까지고, 잘 모르면 서울신문에서 서울신문원에 여기에 김동현 씨한테 물으면 됩니다. 1년에 1,760만 원.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1,760만 원.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강서구 마곡동이래. 서울에. 자, 우리가 어디 가죠? 온비드 가서 동생이 실직했대요. 그래서 오빠야 막 전화 왔어요. 이제 실직해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 한강에 뛰낼 뻔한다. 전화 왔어요. 그때는 오빠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검사합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뭡니까 지금? 여러분 한 돈 1,000만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탁 낙찰받아 줘야 됩니다. 오빠 이게 6년짜리 계약 해놨으니까 네가 가서 장사해라. 그죠? 벌거든. 오빠한테 200만 원 주고 네가 1,000만 원 벌거든 800 네가 가라. 이러면 됩니다. 자, 임대 아까 주소 어디죠? 서울. 또 어디고? 주소 어디고 주소? 강서구. 자, 서울에 강서구. 그냥 눌러봅시다. 많이 나오는 거. 강서구를 눌렀더니 어느 겁니까 지금? 이겁니까? 자, 눌러봅시다. 임대대부죠? 임대대부인데 15평, 18평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뭡니까 이게? 편의점인데 1,760만 원인데 이 말이죠. 공유재산인데 15평, 18평인데 1년에 1,700인데 1등 4월 9일 날 목요일 날 4시까지 해라 이 말이죠. 뭡니까? 서울신문원에 뭐가 있대요. 김동현 씨 아시겠죠? 그러면 1,760만 주고 여기 한다 이 말입니다. 내일 4월 8일 뭐 내일이네. 내일 아침 10시부터 응찰한대요. 그래가지고 쭉 있는데 데이터 별로 없어. 자, 데이터 별로 없으면 어디 간다고 제가 어디 간다고 했어요? 데이터가 없는데 첨부 파일을 봐야 되는데 뭐 봅니까? 해당 공고 보기. 자, 요거는 외워야 돼요. 여기서 해보입니다. 여기서 먼저 해보면 안 됩니다. 해당 공고 보기. 자, 눌러보십니다. 해당 공고 보기. 눌러보니까 저 밑에 파일 나왔어요. 나왔죠? 네. 요거를 봐라. 요거를 보는데, 자, 그러면은 입찰 공고를 보겠습니다. 잘 모르면 서울신문원에 우리 미스터 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 공고를 보니까, 열어보니까 서울신문원에 편의점인데, 그죠? 편의점인데 식물 원장이 해놨다, 그죠? 3년이래, 3년. 그죠? 그래서 3년인데 1회 한해서 포함해서 5년 이내에 개인한다. 그럼 몇 년이라고요? 5년? 자, 동생한테 해주면 되겠죠? 그죠? 동생아, 그러면 서울신문원에 따뜻하고 좋으니까 거기서 외국인도 많이 오고, 너가 시방 갔으니까 그 영국 런던에 멋쟁이 젠틀맨 탁 낚아채라. 아시겠어요? 돈 많고 맹 짧은 사람만 낚아채라. 이러면 됩니다. 자, 위치는 서울신문원이야. 신문 어디 있노, 이게? 뭐 생기는가 봐, 이게. 그죠? 서울에. 자, 그래갖고 면적은 건물이 3, 42, 14평이네. 전용 14평. 그죠? 부지가 한 18평 되는 것 같다. 그죠? 체이나 편의점, 뭐 판대요? 음료, 스낵, 간식, 빙가류. 자, 원장님 가면은 원장님이 콘을 좋아하니까 2개 줘야 됩니다. 하나 주면 안 되고, 콘 2개. 부가세 별도에서 한다. 그러면 요게 나는 2,000 쓰는데 누가 2,100만 들어와서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쓴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식물에다 해갖고 주 1회 월요일에 휴원 안 돼요. 그죠? 그럼 월요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토요일에 일요일이 가야 되겠구나 이 말입니다. 문 열러. 네,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건 뭐고? 이거 뭐죠? 2,000원, 3,000원이 뭐고? 입장료가? 자, 입찰 방법이 있고 공고가 있고요. 목요일 날까지 뭐 하라 이 말이고, 참가 자격은 뭡니까? 자, 여러분 창원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창원 사람? 되죠? 근데 19살 안 되고 창원에 20살 넘으면 된대요. 알겠어요? 창원 사람도 된대. 창원 사람도 이거 해가지고 요번에 해가지고 여러분이 몇 프로? 5%예요. 5%. 알겠죠? 그러면 여러 아까 최저금이 얼마입니까?
그럼 예로 2천 쓰면은 100만 원 들어간다면 100만 원. 알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5% 내고 해라.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그 말입니다. 별거 없어요. 나머지는 내하고 별거 없습니다. 자, 닫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럼 요번에 여동생이 혹시 100만 원 투자하고 여동생이 실적되는 걸 해서 매박 해서 날리더라도 2,500에 한번 넣어봅니다. 2천만 원에. 알겠어요? 넣었는데 만약에 또 됐어. 동생이 또 전화 왔어. 그럼 꼭 가서 네 식물원에 근무해라. 5년 동안. 그래 동생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럼 되는 거죠? 장사가 잘 되죠. 그건 이제 따져봐야지. 장사 안 되면은 인건비에 나오겠지. 아무래도. 그죠?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답사해보고. 예? 낙찰하고 그러면 잔금은 언제까지 입금하는 거예요? 아, 잔금은 계약서 보면은 보통 5일 내지 한 일주일 뒤에 치르고 계약서를 오래 합니다. 보통은 7일 이냅니다. 7일 이내. 그래서 낙찰 받고 나면은 바로 뒷날부터 서둘러야 돼. 서류가 뭐 필요합니까? 이런 물어보고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예. 역전세가 가능한가요? 역전시가 뭡니까? 내가 전전세. 아, 전전시가 안 돼. 그런 건 안 되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수로시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커피점을 낙찰받아서 명의를 바꿔주면 1억을 주면 능가 덜해요. 1억 줄 테니까. 전전시 해달래, 뭐를. 그래서 안 되니까. 그때 편법인데 자기가 볼 때는 법인을 낙찰받았으면 대표이사 변경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부탁하면서요. 감 잡았습니까? 은행에도 대출 받아왔어. 갑돌이 주식회사 돈 대출 받아 갔는데 대표이사가 환경지라. 근데 박순자가 바뀌었어. 그래도 은행에서는 대표이사 바뀌는 거 별 신경 안 쓰거든요. 채무자만 그대로 법인을 갖고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대표이사 바꾸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명의 변경은 안 됩니다. 화분 계약하면 5년간 끌고 가야 돼요. 그래 보고 낙찰받으면 됩니다. 자, 신우 에이서. 요거 낙찰받으면 돈 되는 거. 그죠? 자, 지금 50일부터 됐어. 51%. 그러면 이제 안민동에 전용이 18평이고 분양은 26평짜리인데 1억 3,500이 50일 됐어요. 자, 임차인이 있다 없다? 임차인.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건주당이 1억 5,600 있고 세무서 있고 경매당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 19에 640만 봅니다. 요거는 낙찰 받으면은 아주 수익이 나올 것 같다 봅니다. 별 문제도 없고. 자, 봅니다. 금액도 저렴하죠. 한 7천 정도 나왔으니까. 자, 누리 봤습니다. 누리 보니까 임차인이 없대요.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이 없으면 뭐 괜찮죠? 임차인이 없으면 별 문제 없어요. 자, 전용이 18평이 뭐 중개업소 가서 물어볼 때 몇 평요? 26평. 알겠죠? 26평 물어봐야 돼요. 전용 18평짜리 아파트 시세 얼마, 그러면은 금액이 틀려요. 알겠죠? 그러면은 5천만 원 캡이 아이고, 5천만 원 더 비싸네. 이래 됩니다. 잘못 질문 잘해야 돼요. 분양가를 물어봐야 되고, 4차다. 51%. 자, 아파트가 이리 나왔습니다. 그죠? 51% 나왔어요. 이런 거는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 사람이 도전하기 좋은 물건입니다. 자, 방향이 뭡니까? 방향은 남향이라 하기도 그렇고 동향도 아니고, 그죠? 남향이 좀 가깝죠? 남향이 조금 가깝습니다. 동남향이다. 그죠? 복도식이다. 이게 조금 안 좋네. 복도식이다. 그죠? 복도식이다. 그 다음에 시세 봅니다. 시세. 자, 전용이 몇 평이라고요? 59.76. 자, 60 보자. 60. 전용이 60인데 여기서 KB 시세를 누려주니까 자, 요거 60. 자, 작은 거. 대강 시세가 지금 얼마에 형성되죠? 1억. 이거는 빼고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빼고 대강 얼마입니까 지금 흐름이? 1억. 한 제대로 해서 이렇게 1억 보면 되겠죠? 1억 정도 보자. 한 1억을 보는데 지금 1억 3,500에서 1억 800엔 그렇고 요 정도에서는 팔려야 되는데 유찰돼 버렸어요. 내가 본게는. 알겠죠? 그러면 한 7천 받으면은 7천 받아 1억에 팔면은 괜찮은 거죠? 그죠? 단타니까. 그래서 이렇습니다. 개인 낙찰 받으면은 1년 미만의 세금이 44%라. 1년 지나면은 누진세로 갑니다. 1,000만 남으면 66만 원 이래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개인 낙찰 받으면은 팔 때 예로 내가 7천원 낙찰 받았는데 1억에 팔고 싶어. 그러면은 중개업소 가서 다운 계약서 이야기를 막 꺼내 사요. 그래서 법인을 받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다운 계약서 써서 안 합니다. 내 2,500 남았다. 남았다. 오케이. 1억에 그냥 계약서라 쓰고 나중에 경비를 많이 떨으니까 실제로는 막 1,000만 남았다 그러면요. 1,000만 원에 1.1%니까 11%니까 110만 원 내면 돼. 알겠죠? 무슨 말이죠? 우리 자 주택 아파트는 1년 미만 뭐 외웁니다. 양도소득세 몇 프로요? 44%. 1년 미만이 44%. 1년 지나면은 누진세인데 1,000만 원이면은 6.6이니까 66만 원을 내면 돼. 그래서 몇 년 뒤에 판다고요? 1년 뒤에 팔아야 돼. 1년 뒤에. 그래야 세금이 부드럽습니다. 66만 원. 1년 미만에 팔면 1,000만 남으면은 440인데 1년 지나면은 66만원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법인을 낙찰 받는다. 그건 다음에 배울 거고요. 원장님 법인은 어떤 법인도 상관없어요. 그냥 법인이기만 하면 돼요. 예, 일단은 낙찰 받을 때 보통은 정관에 매매 임대가 보통 들어있는 게 좋아요. 매매하고 임대, 정관에 매매 임대. 자, 그래서 요거는 임대가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 매매 임대, 예, 정관에 하나 넣고 뭐 또 세무서에 넣을 수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에도 매매 임대라 그런 거 업태 그런 거 있죠. 네, 그거는 추가하면 좋아요. 추가하면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큰 문제 없습니다. 요런 거는 임차도 없고 임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매각 문건 명의서도 봅니다. 그죠? 보고 우리 사법보좌관이 진짜 문제가 없다고 써놨는지 한번 봅니다. 매각 문건 명의서에 보기에는 아이고 임차가 없대요. 조용해요. 이런 거는 낙찰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설정이 됐는데 2013년에 후아유 문을 연결해 후아유 니아오마 이상한 외국인의 티 나왔겠어. 그럼 그 사람은 전입세대가 없죠. 그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은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요. 그죠? 그럴 때 물어봐야 돼. 니 이제 국내 거소 신고증이나 그 정보자 이래가지고 언제 들어온다는 게네. 은행 설정되기 전에 들어왔대. 그러면 고민해야 되고 설정이 되는데 뒤에 한 5년 뒤에 들어왔대.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외국인은. 그래서 연합 배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거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아닌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상남동 상가 봅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다. 그죠?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4억 8,600이 2억 4,800에 떨어졌다. 전용이 18평이다. 1층이다. 그죠? 1층인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자, 뒤에 중간에 보니까 2,500에 100만 원이래. 국수집인데. 그죠? 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가 은행 건재당보다 늦다 빠르다. 늦죠? 은행 설정보다 늦기에는 여러분들은 문제는 없죠? 자, 이렇게 봅니다. 은행 여기 2017년 여기 11월 23일 건재당보다 늦게 들어왔더라 하면은 사업자 등록이든 전입이든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알겠죠?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거는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붙은 건재당 요거보다 앞서서 들어온 전입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 들어온 거는 관계나시. 무슨 말 있죠? 관계나시. 자, 그런데 이제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서 봅시다. 2019에 5694. 그래서 앞으로 상가를 볼 때는요, 비어있는 상가, 임차인이 없다 하는 거는 통과. 알겠어요? 자, 다시. 지분을 검증하는데, 맹지더라 하면 일단 통과하세요. 통과가 뭔가 알죠? 고마, 모른 자 값이라고. 알겠죠? 맹지다, 기럽다 하면 가는 거고, 상가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한미경 씨가 사업자를 하고 있더라, 얘로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 이런 거를 위주로 낙찰 받습니다. 주판 뚫려가지고. 알죠? 봤는데, 계산 방법은요, 이랍니다. 계산 방법은 자, 한번 그냥 봅시다. 우리 창원의 1층이니까. 1층에 이 오피스텔 상가입니다. 오피스텔에 있는 1층인데, 세대가 뭐 300세대인가 뭔가 모르겠네요. 자, 이게 1층에 이런 이제 상가가 뭐 나왔대. 1층에. 그래서 그림도 잘 보시고, 그죠? 자, 뭡니까, 지금? 뭐 한다고요? 국수 한대. 총국수, 비빔국수 이런 거 한대요. 하는데, 여기에 114호다. 114호. 지금 요거죠, 요거 114호. 여기 있다 말입니다. 가보면은, 있는데, 국수집인데, 여기 보니까 은행 설정이 많아요. 그죠? 많고, 요거 뒤로부터 쭉 줄 쓴 거는 다 소멸되니까 신경 쓸 거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보니까 1번 건조당 일자보다도 늦으니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죠? 그러면 2,500에 100이니까, 자, 봅니다. 2,500에 100이다 하면요, 우리 상관 항식 곱하기 100을 하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플러스 2,500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 2,500, 이게 1억 2,500. 그러면 시세는 곱하기 2배가 시세입니다. 2배. 그러면 2억 5천이다. 2억 5천이다. 2억 5천인데 여러분이 잘 팔면은 80% 파는 거고 일반 매물 알겠죠? 못 팔면 70% 판다. 그 정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낙찰 가격은 1억 2,500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환산 보증금에서 조금 더 주면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1억 3천, 최하의 경우는 1억 5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억 2,500인데 환산은 1억 2,500인데 2억 5천에 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상가는요, 여기 보면은 동일번지 매각 하는 게 있어. 동일번지 매각. 요걸 잘 보세요. 그 빌딩에, 이거는 신축이라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요거 눌러보면은 옛날에 팔린 유래가 다 나와요. 몇 톤을 얼마 팔려고 몇 톤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번지 매각 물건을 눌려서 항시 따진다. 그죠? 눌러보면은 거기에 하나밖에 안 팔리네. 1층에 커피점인데요. 하나 팔렸어요. 52% 팔린 게고 다른 건 이게 세금을 내서 없어요.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눌리면 좋고, 그럼 요번에 낙찰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알겠죠? 1억 2,500이니까. 그래서 저 정도 같으면은 한 1억 5천이나 1억 7천만까지는 조금 무리해도 막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막 2억 5천까지 받기에는 조금 무리다 말이죠. 그죠? 2억 5천은 두 배가 시세 가격에 받는다 이러면 안 되죠. 팔은 물러가면 이거 팔기 힘들어요. 자, 거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래요. 우리 은행 지임장 출신들이 퇴직금 받아 저한테 가끔 전화 와요. 지임장님, 뭐 선배 지임장님, 퇴직금만 4억 가지고 8억짜리 일정 상가를 받아서 월세를 임대 수입을 바꿀 때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제발 참아라. 내가 8억 주고 대출 4억 하고 8억을 내가 네 돈 4억 넣고 8억 주고 사면은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20 나온다. 120 나오긴 나온다. 나오는데 월세 120 받아봤자 대출금 4억이면요 1억에 연 4% 어떠면 외우세요. 1억에 대출 연 4%도 30만원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럼 4억이면은 120만이라. 그럼 월세 120 받아갖고 120 주비 뭐 그만 땡땡이라. 보증금 2천에 있고 그러다가 1년쯤 있다가 계약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은 이제 관리비만 물어야 돼. 물다가 2, 3년 물다가 보면 저한테 옵니다. 선배 지임장님, 요거 채무자 소유자만 바꿔놓고 갈 사람 있으면 내는 가주겠습니다. 그럼 지는 뭡니까 그러면? 4억 퇴직금 받으면 난리 피는 거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낙찰 받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상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더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알짜배기를 사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는데. 자, 요까지 오늘 하고 다 마쳤다. 그죠? 지금 많은 거 없습니다. 드린 자료 중에서는. 빨리 마치고. 자, 오늘 서울서도 오고, 뭐, 서울서 오신 분 있나 또? 하여튼. 목요일로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4월달까지는 화금 이래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조금 수요로 금이 아니고 목으로 조금 땡깁니다. 화목. 그래서 오늘 제주도도 오셨고 여러 군데서 화동도 오고 뭐 여수도 오고 뭐 난립니다. 우리 학원에. 그래서 오지 말라 해도 오시네. 나 참. 좌우지간 멀리 오시는데 성과 있길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